박기성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발표는 동국대 교양교육원 김익기 교수님, 또 오사카 국립대학의 이시다 사이고 교수님, 서울 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장원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세 분 발표에 대한 토론은 홍서대 교양학부의 지어춘현 교수님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정수영 선생연구원, 카톨릭대 한류대학원 이막순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저희 발표자분들하고 토론자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박길성입니다. 그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건물에서 개최되는 처음 국제회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프닝 컨퍼런스에 제가 한번 깊은 축하드리고요. 저희 사회를 맡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문화, 특히 아시아 대중문화 21세기에 새로운 아이콘으로 분명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관심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에 비해서 그 실체가 무엇이고 또 그 현상의 원형이나 변형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그 테마인 소비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관심에 비해서는 그렇게 풍부하지 않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 같습니다. 이런 차제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주관하는 오늘 국제 컨퍼런스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 세션 중국, 대만, 일본 대중문화의 소비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편의 논문이 좀 상재되어 있고 세 분이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얼추 봤습니다만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완결성 높은 분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세션의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제한된 시간 내에서 발표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한번 전달하고 또
선생님께서도 준비하신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자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시간의 제약이 있음을 먼저 발표자 토론 손님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발표 세 편과 또 토론, 그리고 플로어에서에 나오는 반응 이런 것까지 취합을 하는데 1시간 50분 범위 내에서 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발표 선생님들한테는 한 15분 정도 내외 이렇게 시간을 확장해 드렸고, 토론은 한 7분 정도 내외, 그리고 여러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 종합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국대학교 김미띠 선생님께서 동아시아 한류 소비의 양태 FGI 방법을 써서 중국, 대만, 일본 비교 연구를 하시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호서대에 계시는 차오춘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발표를 하게 된 제목이 동아시아에서의 한류 소비의 양태, 포커스 디스커션 분석을 통해서 중국, 대만, 일본을 비교해 보겠다는 제목입니다. 이 연구의 배경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SSK의 지원을 받고 또 이 아시아 연구소도 개인적으로 제가 아시아 연구소로부터도 지원을 받아서 동아시아 3개국의 연구를 해왔고, 그런 연구에 이어서 SSK의 발표한 장 교수랑 같이 아시아 10개 나라의 한류 문화의 흐름 연구하는 것 중에서 오늘 발표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발표 내용은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국 대중문화의 접촉, 여기에서 이제 문화 소비를 저는 두 개의 틀로 나눠서 문화 소비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문화를 그야말로 우리가 통칭하는 드라마, 영화, K-팝 그런 분야의 문화를 한쪽으로 보고, 또 한쪽으로는 한류 소비의 다른 한 측면인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그런 차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 대중문화의 접촉을 보면서 또 현지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느끼는 인식, 한류에 대해서 느끼는 인식과 영향력, 그런 것들을 좀 실제로 토론 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소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류의 문제점 내지는 반한류의 양태를 역시 토론 조사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모형은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점 집단 토론에 대해서 대상을 보면 중국, 대만, 일본의 경우만을 보면 기본적으로 각 나라에서 4개의 그룹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4개의 그룹은 남자 대학생, 또 여자 대학생, 또 30세 이상의 남자 성인, 30세 이상의 여자 성인, 각 그룹별로 기본적으로 4명 내지 5명을 한 그룹으로 해서 대부분 제가 직접 사회하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영화, K-팝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개 보면 이 자료는 중국에 수출된 한국 드라마 개항입니다만, 이 자료는 사실 오늘 토론을 맡으실 교춘현 교수가 중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그 논문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나온 한국의 드라마 내용들을 보는데, 이런 드라마 내용들이 대개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이런 드라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문화
문화의 접촉을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대만과 일본의 대학생, 남녀 대학생, 성인 남녀 각각을 해서 먼저 영화에 대한 접촉을 보고, 시간 때문에 일일이 다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소개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간략하게 도표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일단 도표만 하고 분석은 안 돼 있습니다만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류의 영향력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많은 사진들이 나옵니다만 중요한 것, 먼저 중국에서의 가장 히트를 치는 대장금이 2004년에 대장금으로 히트를 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어느 곳에 가도 이 장면은 제가 직접 찍은 장면입니다만 위해라는 곳에 한국 상품점 곳곳마다 이런 한국 상품점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 단순한 영화, 드라마, K-팝뿐 아니라 실제로 한국 상품들을 많이 소비하는 그것이 한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에 이제 가보도 역시 대만에도 한류가 상당히 유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대만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강심장이라는 것이 그대로 번역돼서 대만 TV에서 나온 거 제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일본에는 단연코 겨울연가, 어떤 거에 비교할 수 없이 겨울연가가 히트를 쳤고, 그래서 결국은 그 내용도 나옵니다만 겨울연가로 인해서 연사마라든가 지우히메라든가 이런 새로운 개념도 생길 정도로 히트를 치게 됐었죠. 심지어 보면 이렇게 그 KFC 앞에 배용준이 동상을 이렇게 켄터키 노인 대신에 갖다 놓은 장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류 코너가 있어서 곳곳마다, 이거는 동경도 아니고 나고야에서 찍은 겁니다만 나고야에 있는 책방에서도 이렇게 한류 코너가 따로 있어서 많은 한류가 유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한국에도 없는 한국 드라마 사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사전도 한 곳 안에 2개나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 드라마 사전 하나가 800페이지가 되는, 한국에서 1년 동안 했던 모든 드라마 내용을 다 소개해주는 그게 사전이 2종류나 있었던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얼마큼 한류가 유행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신호쿠보 거리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신호쿠보에 갔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한류 거리가 돼가지고 한류 백화점 등등 해서 완전히 코리아타운으로 탈덕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공연 사이고, 최근에 이제 한류가 조금 시들해지는 차에 강남 스타일이 등장하면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물론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도 강남 스타일은 대단히 히트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류의 성공에 대한 인식 및 이유,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도표만 일단 소개를 하고 일일이 도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요약 부분에 가서 이런 걸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류의 성공을 각 나라별로 중국과 대만과 일본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류 관련 제품의 소비 형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소비를 의복에 관한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 물어봤고, 그래서 한국 의복을 좋아하냐, 입어봤느냐, 거기에 대한 품질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음식, 또 한국 음식과 한국 식당에 가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경험들, 또 어떤 음식을 선호하느냐,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한국의 거의 대부분 음식들이 다 결부가 됐습니다. 중국과 대만과 일본이 또 같이
심지어는 한국의 김치를 뭐 좋아하고 김치를 사 먹기도 하고 집에서 한국 요리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뭐 이런 대답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의복과 또 음식 외에 기타 한국 물건들을 제품들을 어떤 걸 구입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마침 일본 조사는 잘 안 됐습니다만 중국과 대만에서는 어떤 물품을 이용했는가, 사봤는가, 또 품질이 어땠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류의 문제점, 또 반한류 양태를 보면 처음에 이제 각 나라별로 흥미로운 것은 지금 전 세계에 한류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만 가장 한류가 유행을 많이 탔다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 중국, 대만,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계 인접 국가에서 가장 한류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 한류에 대한 문제점, 또는 반한류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독 이 3개국에서만 반한류의 기류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제가 또 조사 때문에 태국을 갔습니다만 태국에서의 반한류를 질문했더니 태국에서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태국에서 반한류는 한류가 너무 심해서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까봐 그런 차원의 반한류이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3개국에서 나타난 반한류와는 그 내용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중국에서도 메디아에서 이것을 반한류를 그냥해서 메디아에서 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또 수입도 제한하고 있고 인터넷에서 또 한류에 대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를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단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얘기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보면 타이완과의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한국에 대한 비판이 심화된 상황이고, 심지어는 타이완에 있는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소녀시대가 섹슈얼 커넥션, 섹슈얼 커넥션 때문에 유행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음모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만뿐 아니라 일본에서 더 심합니다. 일본에서는 소녀시대뿐 아니라 또 카라 두 소녀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 두 소녀시대 카라가 역시 섹슈얼 커넥션 때문에 유행하게 됐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화, 혐한류라고 하는 만화. 제가 이 만화를 샀습니다. 만화를 4편이 나왔는데 이 중에 3편을 제가 샀습니다. 혐한류 만화가 이게 등장해가지고 이 만화에 대한 구독도 한 70만 부가 거의 구독이 됐고, 그래서 이 만화의 내용도 보면 이 그림이 역시 소녀시대가 섹슈얼 커넥션으로 됐다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한류의 기류가 많아가고, 다른 나라는 데모는 하지 않습니다만 일본에 이렇게 반한류 데모까지 구체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류의 문제점이 반한류를 역시 각 나라별로 중국과 또 대만과 또 일본 이렇게 각각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먼저 영화 드라마 K-팝을 보면 나라마다 좀 대충 비슷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개는 보면 영화관보다는 영화 쪽은 영화보다는 이제 DVD나 또 드라마도 이제 TV에서 주로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령별로 보면은 되게 젊은 학생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여성이 남성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류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보니까 한류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도 남녀 모두 한류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하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서, 또 일부의 나라별로 되게 이제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남자 성별로 보면
남자들도 한류 영향을 인정하고 있지만 또 남자들은 또 한류 지금 현재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고요.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한류 영향력이 엄청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의복 선호도. 의복도 뭐 대개 보면 여성들은 한국 의복을 좀 구입했는데 남자들은 별로 구입한 적이 없고 또 대개 의복의 질을 보면 조금 비싸긴 하지만 품질은 좋다. 대체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는 뭐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앞서서 그런지 일본의 사람 응답자들은 한 것이 일본 것보다는 뒤처져 있다. 뭐 이런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음식에 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이 3개국에서 다 음식을 매우 선호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다양한 한국 음식들을 맛봤고 또 한국 음식들이 영양도 있고 맛있고 좋다. 뭐 되게 대체적인 이런 의견들이 또 한국 제품의 선호도 또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한국의 전기 전자제품 또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등의 그런 그 전자제품들이 상당히 유행하고 특히 핸드폰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여성들의 경우는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도 중국과 대만이 훨씬 더 선호도가 높고 일본의 경우는 아직까지 한국 제품, 일본 제품보다 못하다 하는 의견들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또 한류의 문제점이 반한류를 보면 이 중국의 경우에는 한류의 문제점이 뭐냐면 중국의 문화를 침해하고 있다. 중국의 문화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대만 사람들은 또 대만 응답자들은 최근에 한국과 대만과의 원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했습니다만 최근에 태권도 선수라든가 뭐 그런 선수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 드라마가 좀 식상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5분 내에 끝났으니까 이제 한 2분쯤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포커스 디스커션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국가별로 또 성별로 또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앞으로 한류가 지속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국가별 또 성별 연령별로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또 한류라는 게 최근에 보면 문화의 혼종화라고 하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각 나라에서의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 김익기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차오춘행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차오춘행 교수님은 2년 전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중국에서 한류에 대한 태도, 또 전망에 대한 이론적 연구, 그래서 중국 학자로서 지금 보수대에 계십니다만 중국 학자로서 한류에 관한 아주 내밀한 반응, 또 실질적인 논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호서대 교춘환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계속 석사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한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논문을 아주 재밌게 그리고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한류는 처음에는 중아시아에서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유럽 그리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되게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그리고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한류의 지속적인 수용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현지 주민들의 한류를 수용하고 소비하는 생활을 동화, 혼, 반박 및 무관심의 관점에서 성별, 연령별 및 국가별 다차원적인 분석으로 보여주는 점이 이 초점 집단 소위의 방법이 참 그 한류의 분석 중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사실 아직은 방금 교수님 얘기했듯이 아직 그 분석은 덜 해가지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분석 결과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질문이 한 3개 정도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보니까 초점 집단 토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대하고 30대만 이 4그룹으로 이렇게 초점만 맞췄습니다. 물론 한류의 대부분 소비자 및 수용자는 사실 20대 및 30대예요. 하지만 그 10대 단체이든지 아니면 그 30대 이상 단체, 이 논문은 다루지 않은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교수님의 의견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방금 교수님이 논문 중에서 보듯이 여자보다는 남자는 한류에 대해서 좀 덜 관심하고, 그리고 상품 소비도 좀 남자보다는 좀 소극적인 면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한류의 지금 각 나라에서 전파하는 과정 중에서 나라별로와 같이 나이별로 이렇게 차별화하는 전략 같은 거 실시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 하나는 교수님이 토론 조사는 직접 사회를 맡았으니까,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사회자로서 이 한류에 대해서 그리고 한류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이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먼저 짧게 대답을 하시고 그다음에 플로어 질문. 교춘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춘현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아마 외국 사람으로서 가장 최초로 한류에 관해서 박사 논문을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많이 참고했고 많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또 마침 토론을 해주게 돼서 그래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질문에 관해서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령별로 20대도 보고 또 40대 이상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10대 또 30, 50 여기에서는 30대 이상을 한꺼번에 봐가지고 실제 조사에서는 30대뿐이 아니라 30대, 40대, 50대도 있습니다. 다 총괄해서 봤는데 50대 이상을 따로 나눈 부분이가 실제적으로 그룹을 나누게 되면 또 조사가 훨씬 어려워지고, 또 저희가 한 나라만 한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적어도 10개 나라를 이렇게 많은 그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못했고, 가능하다면 또 연령별로 더 세분해서 나눠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보다 남자 관심이 덜하고 소극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지적을 하면서 또 연령별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제가 이렇게 나눠본 것은 저희가 조사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국가별로뿐 아니라 연령별로도 또 성별로도 차이가 납니다. 항목별로 실제로 차이가 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류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러한 그 차별적인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토론 조사를 사회한 사회자로서의 인상, 감상이 어떤가 하는 질문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배우기도 했고 제가 실제로 한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시작하고 현지 사람들하고 개별적인 심층 면접 자료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포커스 디스커션 자료만 분석을 했는데요. 그 모든 그 인터뷰에서 또 토론 조사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류뿐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한류에 앞서서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소개도 해주고 또 그러면서 그 실제로 그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얘기했었을 때 내가 다른 데서 책에서 보거나 평소에 느꼈던 그 감정 이외에 또 훨씬 더 친밀한 감정을 느끼게 됐고 또 한류에 대한 또 한류 밑바닥에 있는 그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배우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로 조사한 내용은 F3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상당히 절제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김민기 선생님이 분석한 중국, 대만,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한류에 대한 소비 양태 아니면 반응 이런 데서 좀 질문 주시면 자유롭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시간대 사회의 이 기지가 필요한데요. 우리 사회는 잘 운영만 해야 되는데 뭐 질문을 던지고 이런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때로는 대타의 역할도 좀 선생님께서 세 나라 분석해 실제로 한 10여 개국을 이제 좀 광대하게 조사를 하셨는데요. 결국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한류의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혐한류, 항한류, 반한류 이런 등등이 나타나고 때로는 조직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개인적인 불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얘기들이 이제 이런저런 데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인데 아까 선생님께서 국가별 차별적 전략이 좀 필요할까 이렇게 크게만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의 이런 반응을 봤을 때 좀 차별적으로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좀 말씀 주시면 생각해 보시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든다면 이제 중국 가서 제가 조사했을 때 많은 중국인들이 반응은 뭐냐면 최근에 한국과 중국에 물론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 유네스코의 한국의 이제 그 단오절이 이제 등재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현하고 어떻게 한국이 중국의 전통 문화를 침해하느냐 이것이 거기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에게는 중국의 단오절과 한국의 단오절은 다르다. 여러 가지 내용상 실제로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는 그런 게 상당히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중국을 겨냥했을 때는 그런 문화적인 전통의 문제 또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어떤 그 교육이라든가 어떤 안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1992년에 대만과 단교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냉방이었던 그 한국에 그 당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배신감 같은 거 이런 게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배신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한국의 문화에 대한 그 관심 이런 게 상당히 파장으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금 중국과 또 다른 차원에서의 대만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일본 경우는 또 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사실은 일본 역사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관계가 있고 더구나 한류가 잘 진행되다가 최근에 와서 독도 문제가 생기면서 또 그 반한류가 처음엔 반한류를 하다가 독도 문제가 생기면서 또 정치적인 문제까지 결부가 되니까 말하자면 반한류 또는 혐한류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당연히 다르게 전략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이시다 사이코 오사카 시립대학원 문화연구학과 교수님께서 대중문화 뮤지엄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대중문화의 수집, 공유, 소비에 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발표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순차 동역으로 진행하도록